네, 평소 없던 손가락 관절에서 통증이 계속된다면 류마티스 관절염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요.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류마티스 관절염과 함께 발가락 통증의 원인 질환 중 하나인 통풍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 주실 정형외과 고재현 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때 치료받지 못하면 치명적인 관절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질환이 바로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하는데 어떤 원인 때문에 그런 거죠? 예, 류마티스 관절염의 정확한 기전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 몸의 면역 체계 이상으로 발생되는 염증성 자가 면역 전신 질환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네.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네. 우리 몸에는 방어 기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면역 세포인데 그 면역 세포가 우리 몸에서 군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세균이 들어오든지 바이러스 같은 게 들어오면은 그걸 잡아먹고 없애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면역 세포가 어떻게 된 영문인지 네. 적군을 아군으로 여기고 아군을 적군으로 여겨서 네. 내 몸에 있는 조직을 공격을 해가지고 염증이 생겨가지고 발생되는 그런 질환입니다. 특히 류마티스 관절염은 관절 속에 있는 활액막, 네. 정상적인 활액막을 공격을 해서 거기서 염증이 생기고 그 염증으로 인해서 증세가 나타나는 것을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류마티스 관절염 보면 특히 제 주변에 보면 여성분들이 좀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류마티스 관절염은 우리나라에서 약 1 내지 1.4% 정도 숫자로 얘기하면 한 60만 명 정도가 네.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추정이 되는데 꽤 많네요. 꽤 많습니다. 네. 특히 여성이 남성보다 4배 정도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류마티스를 잘 일으키는 요소가 한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하면은 네. 첫째는 호르몬적 요인이 있습니다. 그게 여성 호르몬이 좀 복잡하고 불규칙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오지 않나 하는 그런 추정을 하고요. 네. 두 번째 요인으로는 환경적 요인이 있습니다. 네. 이 환경적 요인으로는 요새 얘기하는 공해물질, 뭐 성면이라든지 실리콘, 네. 또 담배가 그렇게 나쁩니다. 네, 그래요? 예, 담배로 또 많이 오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 유전적 요소가 있습니다. 그 유전적 요소는 정확히 밝혀져 있지는 않은데 지금 연구 중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염증, 특히 치주염이라고 그래서 네. 잇몸에 염증이 있을 때 아. 그때 더 많이 발생한다고 그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특이하네요. 또 치주염하고 연관이 돼 있다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처럼 지금 류마티스 관절염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026938-2060, 026938-2060으로 전화 주셔서 고민을 해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전화 주세요. 네,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는 관절뿐만 아니라 전신에도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어떤 증상들이 좀 나타나죠? 네, 류마티스 관절염의 증상을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겠는데 첫째는 관절에 나타나는 증상, 두 번째는 전신 증상 이렇게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절에 나타나는 증상으로 가장 정말 특징적인 게 조조강직이라고 합니다. 네. 아침에 일어나서 이 손가락이 네. 대칭적으로 양손이 다 뻣뻣한 거 그게 1시간 이상 지속될 때 뻣뻣하다. 예, 우리가 네. 류마티스 관절염을 의심하는데 보통 다른 관절염인 경우에는 한 10분 정도면 다 풀어집니다. 근데 류마티스 때는 1시간 이상 지속이 됩니다. 또 이렇게 침범된 관절이 염증으로 생겨서 결국은 열감이 있고 붓고 압통이 있고 그런 네.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손가락뿐이 아니고 손목, 발목, 무릎 이런 관절에 침범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가지고 병변이 더 악화되면은 그때는 할 수 없이 이제 뭐 관절이 파괴되고 만성화되고 강직이 오고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또 무서운 건 전신 질환인데 이 전신 질환 중에서 호흡기계, 심혈관계, 신경계 이런 데에도 침범을 해서 증세를 나타내게 됩니다. 네. 그럼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관절 뻣뻣함이 1시간 이상 이렇게 손가락이
그렇다면 한번 류마티스 관절염을 좀 의심해 봐야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류마티스 관절염의 진단 기준을 네. 1987년도에 미국에서 처음으로 발표를 했는데 7가지를 정해줬어요. 그래서 첫째가 조조강직이 1시간 이상 있을 때, 둘째 3군데 이상의 관절이 침범했을 때, 세 번째는 이 손가락에 주로 왔을 때, 네. 네 번째는 대칭적 좌우로 같이 왔을 때, 다섯 번째는 류마티스 결절이 있을 때, 결절이요. 예, 네. 결절이 있을 때, 여섯 번째는 혈액 검사상에 류마티스 인자가 양성으로 검출될 때, 일곱 번째는 이제 방사선 검사상 이상 징후가 있을 때, 이런 7가지 중에 4가지가 6주 이상 지속됐다 했을 때는 우리가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단을 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다시 2010년도에 미국에서 다시 발표를 했어요. 네. 그래서 4가지 카테고리로 이제 나눠서 설명을 했는데, 침범된 관절수의 개수, 그다음에 피 검사상에 아까 말한 류마티스 인자나 항 CCP 항체, 세 번째는 급성 염증성 물질이 있는지, 네. 네 번째는 이런 증상이 6주 이상 지속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따라서 점수를 매겨서 10점 만점에 6점 이상이 되면 우리가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 속하지 않는 그런 관절염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관절이 붓고 아플 때 진단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제 경험으로 보면은 이제 관절 내시경 검사를 해서 네. 관절경 소견을 보고 또 그 안에 있는 활액막 절제술을 하면서 그걸 또 조직 검사를 합니다. 그때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진단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네. 상당히 세심하게 조심해서 진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군요. 우선은 약간 이제 저런 증상들이 보인다면 꼭 병원에 가셔서 그렇죠. 충분한 이제 검진을 좀 받아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과 또 퇴행성 관절염을 혼동하는 분들이 좀 많다고 하는데 두 질환 한번 좀 비교를 한번 해주신다면요. 네. 그 류마티스 관절염과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상당히들 혼돈을 느끼시는데 네. 이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겠는데, 첫째 원인이 류마티스 관절염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네. 근데 퇴행성 관절염, 퇴화, 노화 등으로 오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연령대를 보면은 류마티스 관절염은 모든 연령대에 다 옵니다. 모든 연령대. 어린애도 오니까요. 그렇군요. 예. 네. 근데 퇴행성 관절염 주로 중년 이후에 오는 게 특징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관절의 증상으로 보면은 류마티스 관절염은 붓고 열나고 압통이 있고, 근데 이 퇴행성 관절염은 염증 반응으로 생기는 그런 증상은 없습니다. 그 관절 자체의 변형이나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고, 그다음에 발생 부위를 보면은 류마티스 관절염은 모든 관절에 다 옵니다. 안 오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퇴행성 관절염은 주로 체중 부하 부위, 네. 발목이라든지 무릎, 고관절 이런 데 주로 오는 게 특징입니다. 그다음으로 이제 증상, 전신 증상을 보면은 류마티스 관절염에서는 이제 식욕이 좀 떨어지고, 네. 또 체중도 줄고, 또 이 쉽게 피로해지는 그런 증상이 네. 있는데, 퇴행성 관절염은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그건 관절 자체의 증상만 나타나고요. 네네네. 그다음에 이제 진단을 할 때 류마티스 관절염은 혈액 검사가 특징이고요. 그다음에 영상 검사를 하고, 이 퇴행성 관절염은 혈액 검사상엔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치료에 있어서 류마티스 관절염은 약물 치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하고, 안 되면 이제 수술적 치료도 하고요. 그러나 퇴행성 관절염은 체중을 관리한다든지 운동 여부를 한다든지 결국 망가지게 되면은 그것도 수술 치료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어떻게 보면 근본적으로 좀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네. 증상들도 좀 다르다고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류마티스 관절염을 방치하게 되면 좀 어떻게 되게 되나요? 네. 예, 그 류마티스 관절염 진행 단계를 보면요, 네. 한 4가지 정도로 나눕니다. 네. 그래서 맨 처음에는 활액막 자체의 염증, 그래서 그것이 활액막염 해가지고 그때 이제 증상이 붓고 열나고 네. 통증이 있는 경우고, 그게 좀 진행이 돼가지고 활액막에 증식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또 흰색 혈관 같은 게 뻗어가지고서 생기는 조직을 우리가 판누스라고 하는데, 네. 그 판누스가 관절 연골이나 뼈에 침투를 합니다. 그 시기를 우리가 2기라고 하고, 그다음 3기는 이것이 더 진행이 돼가지고
완전 관절이 망가져서 섬유성 강직이 오는 경우 네. 이걸 사기라고 하고 이제 마지막 단계로 사기는 이 관절이 완전히 굳어버리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되진 말아야죠. 이런 진행 단계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좀 빠른 치료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치료는 좀 어떻게 예, 진행이 되죠? 네. 조기 진단, 조기 치료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는 조금 복잡한데요. 네. 우선 약물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처음에는 이제 항염증 치료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그 간단한 진통 소염제 같은 걸로 네. 치료를 하는데 이걸로 듣질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는 이제 스테로이드를 씁니다. 아, 근데 스테로이드는 다들 거부감이 있으시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나 스테로이드라는 약은 정말 명약입니다. 급성으로 많이 붓고 염증이 있을 때는 스테로이드를 따라갈 그런 약이 없습니다. 잘 쓰면 정말 좋을 텐데. 명약입니다. 그렇죠?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항류마티스제가 있어요. 네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MTX라고 그래서 네. 옛날에는 이제 항암제로 나왔었어요. 네. 근데 이게 류마티스에 참으로 명약이 돼가지고 이제 골든 스탠다드가 돼가고 있죠. 네. 그 다음으로 최근에는 생물학적 치료제가 있어요. 이 생물학적 치료제가 요새 굉장히 발전을 해가지고 이 생물학적 치료제가 그동안 치료를 못했던 그런 류마티스까지 커버해가지고 치료하고 주로 이거는 면역 억제제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이제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TNF 억제제, 네. 인터루킨 6 억제제, 네. 그다음에 T셀 억제제, B셀 억제제 뭐 이렇게 해서 주사제가 최근에 나왔고요. 이게 더욱더 발전해가지고 요새는 경구용으로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젤잔즈, 올루미언트 이런 약들이 있습니다. 네.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렇게 이제 약물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또 병이 진행이 되고 또는 너무 늦게 잘못해가지고. 왔다고. 그렇죠. 치료 시기를 놓쳤을 때 네. 그때는 이제 우리가 할 수 없이 수술적 치료를 하는데 그 치료의 목적이 그겁니다. 활액막의 증식이 원인이기 때문에 그 활액막의 증식을 없애주는 거예요. 네. 그걸 갖다 우리가 활액막 절제술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관절 내시경을 이용해서 활액막 절제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수에 있어서는 더 진행이 돼가고 관절이 파괴가 됩니다. 그때는 할 수 없이 관절 고정술 또는 인공관절 수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네. 지금 이제 내시경 활액막 제거술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간단하게 이 수술의 좀 특징과 네,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좀 자세히 설명 좀 네, 그래서 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활액막 네. 절제술이라는 게 네. 결국은 그 원인이 되는 활액막 비후 그걸 없애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절 내시경으로 수술하는데 네. 우선 관절 내시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이 관절 내시경은 째지 않고 네. 구멍을 1 내지 2mm짜리 구멍을 수개내서 그 구멍을 통해서 진단하고 구멍을 통해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네. 전혀 환자한테 부담이 그 없습니다. 구멍으로 내시경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내시경의 또 장점이 뭐냐면 활액막염의 절제술만 시행하는 게 아니고 기왕에 이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파괴된 네. 연골이나 뼈 이게 파괴돼 있으면은 그거를 또 우리가 연골 재생 수술도 가능하고 또는 그 관절 안에 유리체 같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네네. 그것도 제거하고 참으로 중요한 거는 관절이 굳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관절 해리술이라고 네. 그걸 풀어주는 수술까지 하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한 수술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장. 예. 네. 그래서 이 내시경 활액막의 제거 수술의 특징은 그겁니다. 네. 결국은 관절 변형을 방지하고 그다음에 절개하지 않고 모든 관절에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회복이 굉장히 빠르다는 거 그런 특징이 있겠습니다. 네, 이처럼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관절 있으신 분들은요. 026938-2060, 026938-2060으로 전화 주셔서 무료로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잠시 전화 주실 시청자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연결됐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네. 예, 손가락이 네. 자고 일어나면 손이 뻣뻣하고 관절이 매디마다 다 아파요. 아, 그러시군요. 네. 예, 붓고. 네. 혹시 병원에 그래서- 가보셨나요? 네. 그냥 정형과에서 약만 지어다 먹었는데요. 아. 나는 속이 아파서 약을 못 먹어요. 그러시군요. 하나만, 예, 한 봉만 먹으면은
이렇게 막 붓고 속이 아프고 이래서 못 먹어요. 네. 혹시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예, 73이에요. 아, 그러시군요. 자, 그러면 네. 원장님과 한번 상담을 나눠보시기 예,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예. 고맙습니다. 그 손가락에 지금 통증을 호소하셨는데 손가락 마디 중에 어느 부위가 주로 아프신가요? 그러니까 이 제일 끝마디인지 아니면 요 중간 마디인지. 예, 중간 마디가 그렇게 아파요. 아, 예. 이런 경우는 네. 류마티스 관절염일 확률이 좀 있습니다. 아, 중간 마디가 아프면요. 그래서 이 네. 퇴행성 관절염인 경우에는 이 마지막 마디, 끝마디가 아프고 요 중간 예, 마디는 끝마디도 아프고 끝마디도 아프세요? 예, 끝마디도 아프고 엄지가 손이 딱딱 소리가 나요. 아, 예. 그 물론 끝마디까지 아프면 이제 퇴행성 관절염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네네네. 그런데 이 진단을 내린데 여기서 전화상으로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요. 네네. 사실은 피 검사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네. 피 검사상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는지 아니면 예. 관절염이 없는지 퇴행성인지를 구별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예. 지금 이제 병원에 가셔서 약을 드시고 그 약이 속이 많이 안 좋으신 모양인데 그 약을 네. 좀 바꾸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먹질 않아요. 아, 예. 그다음에 예. 정 안 되면 이제 물리요법으로 또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네. 그렇게 하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것이 퇴행성인지 류마티스 관절염인지를 구별을 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가서 피 검사만 하면 간단합니다. 피 네. 검사만 하면은 정확히 우리가 진단을 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속쓰리고 뭐 그런 거 일단은 걱정하지 마시고 진단을 정확히 한 다음에 거기서 어떤 관절염인가를 확실히 아시고 그거에 따라서 치료를 하면은 그렇게 고생 안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피 검사와 아유, 엑스레이를 좀 감사합니다. 받으면 좀 도움이 예, 될까요? 네. 그거면 충분히 진단이 되고 남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먼저 피 검사와 엑스레이를 통해서 정확히 어떤 병명인지 꼭 진단을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른 시청자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연결됐습니다. 네. 예, 자, 어떤 점이 감사합니다. 어떻게 좀 불편하세요? 제가 네. 나이는 75살 먹고요. 네. 이 손, 발이 변형이 잦아드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해서 병원에 갔더니 네. 검사를 엑스레이랑 다 찍어봤더니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이렇게 진단을 네. 받으셨고요. 네, 받았어요. 그리고 네. 예전에 또 그 골다공증이 제가 있었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밭일을 좀 한 4년간을 많이 했어요. 그러셨군요. 네. 그 밭일을 하는데 다리 어느 날 보니까 변형이 조금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에 몇 달 후에 병원에 갔더니 그게 진단이 나왔어요. 검사를 해보니까. 네. 근데 거기에서 약을 주고 그래서 한 1년 조금 못 됐어요. 지금 약을 먹고 있는데. 네네. 근데 속이 제가 이장도 튼튼하고 다 좋은데 그 약을 먹은 뒤부터 이가 좀 뭉하고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뭐를 느껴서 병원에 가서 그 얘기를 했어요. 네. 제가 이렇게 이가 좀 거북스러우면 어떻게 좀 안 좋다 그랬더니 그리고 소변에 거품이 많이 나오고 예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랬더니 약을 제가 하루에 2번을 먹는데 한 번씩을 띄고 네네네. 하루에 한 번만 먹고 있었어요. 제 네네네. 나름대로 한 번 실험을 해보려고. 그러셨군요. 거품이 조금 덜 나오더라고요. 네.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병원에 가서 그 얘기를 했더니 그게 좋다고 하루에 그러면 한 번씩만 먹으라고 그래서 지금 먹고 있는 상태인데 그 약을 먹으면 좀 속이 거북으면 하니까 약을 띄고 그냥 그 음식으로 좀 할 수가 있는지 없는지 선생님께 한번 물어보려고 문의를 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예, 근데 이 네. 손, 발이 변형이 오기는 왔는데 툭툭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손으로 제가 막 이렇게 운동 겸 해서 집어넣고 막 이렇게 죽이는 듯 하면서 그랬더니 그게 조금 잡히더라고요. 반듯하게 이렇게 변형이 네. 와가지고 손이 좀 붓는 그런 변형이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운동도 해가지고 좀 많이 덕을 보고 있는데 그렇게 해도 좋은지
선생님한테 문의하고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자, 우선은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이렇게 진단을 받으셨고요. 약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부작용 때문에 약간 속이 네. 그래서 지금 한 번씩 건너뛰고 계시고 음식은 어떤 게 좋은지 또 이렇게 지금 운동하는 게 좋은지 세 가지를 물어봐 주셨어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때문에 고생이 참 많으신데요. 예. 우선 지금 아픈 부위가 어디가 아프신가요? 아픈 거는 손 마디가 좀 이렇게 어느 때는 좀 아프기도 하고 좀 쉰 것도 같고 처음에는 이게 마비가 오는 증상이 조금 있는 것 같았어요. 진단 받기 전에. 그래서 그 병원을 2000년 때문에 가서 봤는데 류마티스라고 해서 갔는데 아프면 막 못 견딜 정도로 아프진 않아요. 견딜만 하게. 근데 좀 전염이 왔더라고요. 예, 그러면 그 손 관절 이외에 딴 부위는 아프신 데가 없으신가요? 예, 없어요. 아, 다행이네요. 예, 우선 손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네. 지금 그 류마티스 약을 드시고 거의 1년 됐다고 하시는데요. 네. 그 류마티스 관절염에 있어서 치료가 약물 네. 치료도 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생물학적 제제가 있습니다. 아, 이거 주사제입니다. 네. 그럼 주사제로 바꿔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럼 주사는 어떻게 매일매일 맞는 건가요? 아니면 이제 그거는 주사 약에 따라서 좀 다르고요. 달라요? 용량이 다르기 때문에 네. 그건 이제 가셔서 그 정도에 따라서 어떤지 결정을 하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그 주사제를 맞으면서 그 약을 좀 변경을 시켜주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좀 더 그거에 대해서 정밀하게 좀 봐야 되고요. 네. 더 정확한 거는 지금 제가 검사라든지 네. 엑스레이 파인딩을 보지를 못해서 그렇죠.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일단은 그 진행 과정이 어떤지 그걸 봐야 됩니다. 또 이제 운동요법을 말씀하셨는데 네, 막 이렇게 당신이 예. 이렇게 하시거든요. 네. 그거를 너무 이렇게 뭐 이상하게 막 꺾고 그런 거보다는 스트레칭 운동이 좋습니다. 이렇게 쭉쭉 보면서 스트레칭을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물속 요새 그 촛물 있죠, 파라핀이라고 네. 그 파라핀을 집어넣어서 아. 하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니까요. 네. 그걸 하시고 관절을 비트는 운동보다는 이 스트레칭 그리고 따뜻한 또 물에다가 스트레칭, 예. 부시거나 네, 예. 스트레칭 이렇게. 그런 걸 해주는 게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예. 그러시군요. 음식은 좀 어떤 게 좀 더 조금 더 음식은 크게 류마티스 생각나요? 관절염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네. 않습니다. 단지 골고루 드시는 게 중요하겠죠. 네, 알겠습니다. 전화하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거 잘 참고하셔서 꼭 치료를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여태까지 네, 혈액만 제거 술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자, 이번에는 좀 통풍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풍은 반대로 남성에게 더 많이 나타났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통풍이라는 병은요. 네. 요산 결정체가 관절이나 그 주위 인대 같은데 침착이 돼가지고 증상을 일으키는 건데 아주 극심한 통증을 일으키는 특징입니다. 굉장히 아픕니다. 네, 바람만 그래서- 스쳐도 너무 아프다.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를 많이 예, 하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통풍이 주로 남성에게 한 90% 정도가 오는데 예, 그 원인이 아마 호르몬에 관계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남성 호르몬은 이 요산 배출시키는 기능을 네. 저하시킵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40대 이후에 그 기능이 더 저하돼가지고 네. 40대 이후 남자에게 주로 많이 오고요. 네. 그다음에 여성 호르몬은 오히려 요산 배출을 더 기능을 항진시켜가지고 통풍이 잘 오질 않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데 반대로 또 그 폐경기가 되면 또 여성분들한테 또 올 수가 있어요. 또 어쩔 자, 수 그렇다면 지금 통풍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특징을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예, 그래서 이 통풍도 그 네. 특징을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 극심한 통증입니다. 극심합니다, 진짜. 여자분들이 나중에 얘기하는데 산통과 거의 마찬가지로 아프다고 특히 합니다. 좀 발에 통증이 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야간에도 와요. 네. 왜냐하면 야간에는 우리 체온이 좀 떨어져서 그때 네. 요산이 많이 생성이 되고 염증 반응이 일으켜져 가지고 야간에 극심한 통증이 오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관절이 붓고 열감이 있고 압통이 있고 그런 증세를 보입니다. 그다음에 주로 50% 정도에서 엄지발가락이 옵니다. 네. 그런데 이 외에도 발목이라든지 무릎 또는 손목까지도 올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것들은 대부분 첫 발작이 3일에서 일주일이면 거의 다 저절로 호전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양상을 보이다가도 수주에서 심지어는 수년 후에 다시 그 발작이 나타나는 재발이 특징입니다. 또 특히 이 과음이라든지 또 퓨린이 많은 음식을 과다하게 복용했을 때 이런 증세가 더 많이 나타나고 심한 운동이라든지 외상, 수술 후 감염, 심지어는 면역 체계가 발달되지 못해가지고 떨어져 있는 경우 더욱더 증세가 잘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보면은 통풍을 진단하는데 이런 증세들을 다 합쳐보면은 네. 도움이 많이 되고 전신 질환으로 콩팥 질환이 가장 많습니다. 콩팥 질환. 또 신결석, 요로결석 네. 등이 나타나고 그 네. 이외에도 심혈관 장애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단계별로 좀 치료가 궁금한데, 네, 어떻습니까? 예, 통풍의 진행 단계에 따른 치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째는 무증상 고요산 혈증기가 있어요. 이때는 언제냐면은 증상이 없으면서 이 혈중에 요산 농도가 높아져 있는 경우. 네네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증세는 없지만 높아져 있기 때문에 식이요법을 시행하는 게 좋습니다. 먹는 것으로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식이요법은 통풍 환자에서 전 단계에서 다 필요한 거고요. 두 번째, 급성 통풍기 관절기가 있는데 이때에는 진짜로 극심한 통증이 붓고 열나고 압통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때에는 이제 우리가 보통 진통소염제 또는 콜키신, 스테로이드 이런 약들을 쓰게 됩니다. 그다음에 간헐적 통풍기가 있는데 이때는 급성 통풍이 있은 후 네. 수주에서 또는 수년 후에 다시 재발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통풍에 있어서도 약물 치료는 상당히 중요해서 요산 배설제라든지 요산 생성 억제제 등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만성 결전성 통풍기인데 이거는 관절 전체에 광범위하게 손상이 오고 또 이 피부 밑에 큰 결절들이 생깁니다. 네. 그래서 발가락, 심지어는 손가락까지 변형이 오는 그런 경우인데요. 이때는 우리가 요산 그 자체를 제거하는 그런 수술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아, 물론 이 또한 이때에도 내시경으로. 네. 예, 약도 하고 그래서 이때 이 경우도 너무 심해가지고 관절이 네. 파괴되면은 마찬가지로 관절 고정술이나 인공관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류마티스 관절염과 통풍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의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 통풍을 방치를 하게 되면은 너무 심각한 후유증이 오기 때문에 진짜 모든 병이 그렇듯이 조기 진단, 조기 치료를 하면 용량도 적고 네. 또 치료 단계도 단축이 되고 그러는데 주저하지 마시고 병원에 가셔서 피 검사만 하면 나옵니다, 거의.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피 검사를 함으로써 진단을 받고 빨리 치료하는 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 주신 분은 고재현 원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부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잠시 후 3부에서는요. 네, 허리 디스크를 주제로 전문의와 함께하는 상담 시간 마련했으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인사드리겠습니다.